투자를 하는데 저도 올해는 안 됐어요. 그걸 먼저 인지하고 들으시면 돼요. 8년 동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추려낸 종목이 어떻게 냐 요거예요. 8년 동안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낸 종목이 요 3개예요. 참고적으로 저는 굉장히 여기 저기 뭐냐 하여튼 몇 배원 여기 뭐 800 이거 얼마 안 돼요 금액이. 예전에 다 오픈을 했지만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본 투자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일종의 실험용 투자예요. 회전 불리기 연습용 실험용 투자 종목. 그래서 한 주 사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대학생들 관점에서 한 주 사기 프로젝트가 많고, 내가 그래도 자산이 내가 그래도 중년이고 뭐 많다. 그럼 한 1000만원 정도는 없어도 된다 하면 1000만원 정도를 넣고 어떻게 해요? 이게 25종목을 이게 돌리면서 회전 불리기를 써도 돼요. 근데 내 자산이 겁나게 많다. 내가 한 100억 이상 자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억 원 정도를 해놓고 회전 불리기를 써놓고 이게 해도 괜찮아요. 그건 사람마다 틀려요. 하지만 저는 대학생들 관점에서 한 주 사기 프로젝트를 추천을 해드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년 정도 나이가 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총 자산 기준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총 자산이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중년 정도 나이가 돼서 여러분들의 총 자산이 10억 정도가 돼요. 그럼 10억 원의 1%가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이죠. 10%가 1억이고 1%가 1000만 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회전 불리기에서 하나씩 나와. 그러면 이거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갖다가 1% 정도를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섰을 때. 자, 이걸 제대로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적 분석을 해가지고 홍익점까지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재보고 해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저도 이거 심사숙고를 하고 재보고해서 들어온 게 현대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게 최고 적기라고 제가 판단해서 이걸 한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 떨어질 수 있어요. 저한테 나중에 원망하면 안 돼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걸 먼저 양지해서 말해요. 나중에 뭐 제 손실 보고 저한테 내가 책임 안 져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게 주식을 투자해서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그 방법론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그럼 이 25종목에서 9종목을 추려내고 9종목에서 제일 종목 하나를 마지막으로 추려내. 그럼 그걸 갖다가 투자할 때 어느 정도요? 여러분들이 총 자산의 1%. 근데 대학생 보고 총 자산의 1% 하면 이거는 개그죠. 재산이 거의 없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아마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 정도 되면 거의 아마 총 자산 기준으로 할게요. 총 자산이 10억 원 정도 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 보통 그 정도 선까지 올려온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죠? 10억 정도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주식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최소한 30% 정도는 보유하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업자가 아닌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당연해요. 우선.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아니고 월급자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면 어떤 게 제일 안전하냐면 어차피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 미래에 좀 워라밸이라고 하죠. 좀 워라밸이고 조기 퇴직을 해가지고 안락한 노후를 하는 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3가지의 자산을 접근하는 게 좋아요. 자산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잘 모르면 가서 다 사기당하게 돼 있어. 그럼 사기가 안 당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투자가 딱 3가지가 있어요. 자산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월급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딱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대표적인 게 집 아파트죠. 집 아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주식.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금 상품.
요 세 가지로 해서 나눠서 투자를 하길 되게 좀 권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총 자산의 거의 반이 40% 정도는 부동산에 이게 들어가는 걸 좀 권유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총 자산의 30%는 주식에 투자하는 걸 권유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 30%는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연금에다가 투자하는 거를 권유해드려요. 근데 연금 같은 게 이게 좀 이상한 연금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연금을 아직 그 분석을 잘 안 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권유를 해드려요. 어떤 분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이제 월급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와 사업의 1순위로 먼저 자본금을 투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럼 틀리겠죠, 이게.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이기 때문에, 셀러리맨 입장에 봤을 때는 딱 이게 자산을 3대 자산으로 해서 분산을 하는 거를, 기본 분석이 3대 자산을 분석하기를 권유해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부동산, 아파트, 집, 내가 일단 살 집부터,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주식. 주식 종목을 이제 발견할 때 어떻게 해요? 1%씩을, 자기 총자산 1%씩을 하나씩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지금 저도 8년밖에 안 돼서 이게 세 종목밖에 없어요. 제 실질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는 이 세 종목이 전부예요. 그리고 투자금도 얼마 안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렇게 이게 때가 한 번씩 와요. 그럼 때가 오고 그 적정한 종목이 딱 뭐든 먼저 때가 그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괜찮은 종목이 엄청 싸질 때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몇 개, 지금 3박자가 맞으면 그때 투자하면 돼요. 이게 한 번씩 와요, 이게. 그때 투자 들어가면 이게 손실을 보고 싶어도 손실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 지금 8년 차를 투자하는데, 2016년, 17, 18, 19, 20, 21, 22, 24. 8년 차죠. 약 8년 동안을 저도 투자하면서 건져낸 이 회전 분리기를 이용해서 건져낸 포트폴리오가 딱 이 세 종목이에요. 이 세 종목이 이미 예전에 지나갔던 게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좀 역으로 좀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내가 굉장히 싸게 샀기 때문에, 싼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상장중 뒤에서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들은 접근 안 하기를, 제가 애초 권유를 해드려요. 저도 딱 봐도 사기꾼 애들이 많죠. 비상장주 거래되는 데는. 그럼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괜히 이거, 저기, 저 양반이 저거 샀으니까 나도 이거 사겠다고, 이거 비상주주가 이거 사잖아요. 다 눈탱이 맞고 오게 돼 있어,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미 이제 때가 다 지났어요. 요 세 종목은. 그때 제가 샀을 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이미 이제, 유통기한 다 지났어. 이 세 종목, 이제, 그거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세 종목은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회전 분리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해야죠, 이제. 제가 3년 동안 이 회전 분리기를 이게 돌려가지고, 이게 찾아낸 이게 종목이 딱 이 세 종목이에요, 저는.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강의가 좀 길어졌네요. 원래